벽쪽으로 몸을 돌리고 잠을 청하려는 나에게 곁에 넣어 책을 읽으려 마누라가 켜놓은 침대 머리맡에 스탠드 불빛과 책장 넘기는 소리는 꽤나 성가셨다. 젠장, 누가 교사아니랄까봐 침대에서까지 책을 읽기는. 기실 요즘에 내 생활 속에는 마누라 몰래 재짓고 있는 구석이 너무도 많아 큰 소리 한번 또한 짜증 한번 부리는 것을 자제하고 있는 터였지만 오늘은 왠지 일찌감치 골아떨어지고 싶은 생각에 어떻게든 그녀에게 부탁이라도 하고 싶었다. 잠 안 자? 나 이것 좀만 더 보고 먼저 자? 아니, 난 저 불빛 때문에. 알았어, 잠깐만. 너는 방학이라 학교 안 가지만 난 출근해야 된다고. 잠시 후 마누라는 남편을 위한 배려로 책을 덮고 스탠드 등의 스위치를 오프한다. 그래도 방학 중이라 생각하고 양보를 한 것이었겠지. 평소에는 짤탱이 없었을 것이었다. 아니, 거실에서 읽든지 아니면 작은 방에 가서 읽든지 하지 꼭 안방. 그것도 잠자려는 내 곁에서 읽으려는 싶보는 아무튼 알아줘야 했다. 그 빌어먹을 스탠드에 불빛이 꺼지고 방 안이 캄캄해지자 그제서야 난 내가 안고 있던 어떤 불안감과 일종의 두려움 같은 마음에서 해방되는 듯했다. 실제 표면상으로 아무 일 없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불이 환한 밑에서 등을 돌리고자는 내 뒤통수를 혹시라도 마누라에게 보이는 것조차 신경 쓸 일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마 그렇게 이제 평온을 찾았다 싶었던 안도감도 갑자기 그 어둠 속에서 등 돌려있는 내 어깨를 잡아당기며 호들갑을 떨어대는 마누라로 인해 좀 전보다도 경직되어야 할 말들이 그녀 입에서 쏟아지기 시작했다. 여보, 잠깐만. 내가 오늘 이상한 일 생긴 거 얘기해줄게. 마누라는 결국 내가 아찔하며 다시 떨어야 하는 얘기를 짓거리기 시작했고 여전히 그녀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었지만 내 신경은 바짝 곤두설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다. 무슨 이상한 일? 호호, 오늘 아침에 당신 출근하고 605 집에 놀러 갔거든. 호호. 난 최대한 태연한 척, 최대한 태연한 음성으로 대꾸해줄만 했다. 605 집이 누군데? 아니, 왜 있잖아. 그 이혼했다던 젊은 여자. 당신이 가끔 약스터에서 본다는? 근데 그 여자는 왜? 호호호, 글쎄, 아침에 내려갔더니 현관문이 열려있어서 문 열고 불러왔더니 갑자기 안방에서 우당탕탕거리고 막 그러더니 슬림한 걸 치고 나오는데 호호. 그게 뭐가 이상하냐? 그냥 자다 나온 것일 텐데. 아이 참, 잘 들어봐. 그렇게 걸치고 나올 때 살짝 비치문 틈으로 글쎄 웬 사내가 이불을 황급히 뒤집어 쓰더라고. 호호호. 그래? 그러더니 이러쿵저러쿵 쫑알쫑알 깔깔. 그랬다. 그 시간 그 공간 속에서 마누라는 내가 기겁한 채 숨죽이며 마치 낭떠러지 같았던 그녀의 침실에서 고양이에게 쫓기는 쥐새끼가 되어 눈에 보이지 않는 방 밖의 거실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었다. 왜? 그때 그녀와 난 현관문을 잠그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는지. 그녀, 마누라가 짓거리는 여자, 이은정과 난 최근 약스터에서 불륜의 씨앗이 싹 텄다. 어떤 경로로 마누라와 친하게 됐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간혹 퇴근 후 집에 귀가했을 때 현관문이 열리며 집사람의 간단한 비용을 받고 음식 점치를 갖고 나오는 그녀와 눈인사만 하다가 일요일 새벽이면 약스터에 올라가서 또 마주치게 되자 자연스럽게 간단한 대화가 오가곤 했었다. 그리고 서로가 감추고 있던 상대방에게 품은 연정을 확인하게 된 날은 그로부터 얼마가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워낙 나이도 이제 31라 아직 젊다는 것뿐만 아니라 몸 관리에도 게으르지않은지 그녀의 몸매는 상당히 날씬하고 요염했다. 그리고 빼어나다고까지 할 수 없지만 예쁜 얼굴, 게다가 웃을 때 살짝 붉은 입술 속에서 반짝이는 덧니는 나에게 이상야릇한 감정을 실리게 하는데 충분했다. 마치 소녀 같다는 은정. 그녀는 내가 약스터의 철봉틀에 매달린 내 어깨와 팔근육의 몹시도 관심을 나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싱숭생숭한 얼굴로 철봉등에 매달린 내 몸 밑에서 날 올려다보며 깜짝 놀랄 엽기적인 부탁을 주변을 살피며 조용히 속삭이는 것이었다. 오늘은 근육이 더 단단해 보이시네요. 허허, 그래요? 예? 말씀하세요.
저기 저 볼 일이 급해서 그러는데요. 숲에서 좀 겁이 나서요. 예? 난 철봉에서 그대로 바닥으로 발을 내디뎠다. 워낙 그 개이한 그녀의 부탁에 깜짝 놀라서이기도 했지만 순간적인 야릇함에 혹해서이기도 했다. 보통 아무리 급하고 조금은 두려워도 어디 정숙한 여자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냥 혼자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후딱 일을 치를 일이지. 이건 완전히 유혹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아주 엽기적인 유혹. 난 이가에 번지는 미소를 머금고 말없이 앞장서는 그녀를 따라 약수터 공터에서 조금 떨어진 숲이 우거진 곳으로 들어갔다. 공터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운동하는 소리, 인사하는 소리들이 간간히 들려오게 했지만 워낙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고 오솔길조차 나있지 않은 풀과 잡목들이 우거진 곳이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만큼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둘만의 장소에서였다. 여기면 충분히 볼일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허허. 뒤돌아 주실래요? 아, 예. 곧이어 뒤돌아서 있는 내 등 뒤에서 그녀가 추리닝을 내리는 소리가 들린 후 귓가에 곧 잡풀들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의 소리에 의해서만이 지금 내 아래 일고 있는 급작한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었다. 어쩌면 그녀의 뒤를 따라 이곳까지 오는 과정부터 슬금슬금 힘이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었다. 소리가 줄어들고 있는 그녀가 더 이상의 진전된 유혹에 말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내 몰골을 보인다면 어차피 이런 상황이라지만 빙축 맞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내 기대에 온나지 않는 기쁨을 곧이어 선사했다. 그녀의 소리가 완전히 멈춘 뒤였었다. 어머나! 뒤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도와드릴까요? 여전히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 아! 제 몸에! 내가 마지못한 채 등을 돌렸을 때 여전히 그녀는 앉아있었고 난 숨이 멎을 것 같은 요염한 그녀의 잠시 어쩔 줄 몰라 했다. 벌레인가 봐요. 자그맣게 손에 잡히는 것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개미 새끼였던 것이었다. 이놈이 그 주범이네요. 생각해보면 우습고 엽기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었다. 우거진 풀숲 사이에 앉아있는 여자에 대해서 남자의 모습이란 그것도 부부가 아닌 그렇다고 연인도 아닌 등 뒤에서 손에 집혀있는 개미를 보여주는 날 돌아다보고는 이번엔 보일락말락한 엷은 미소를 입가에 스치며 또 있는 것 같다고 했을 때는 더 이상 이 감정을 속일 필요가 없다는 걸 느끼게 되었다. 보면서 잡아야지 쉽지가 않군요. 호호 맘대로 하세요. 그러는 중 할머니가 언제 어느새 어느 곳에서 우리의 그런 상황 앞에 나타난 줄 알 수가 없었다. 깨지지 물글로 한 손에 호미를 들고 보찜을 메고 있는 그 할머니는 등이 심하게 굳은 채 이미 못마땅한 표정이 주름진 얼굴에 가득 차 있었다. 나이살이나 차가운 것들이 뭐하는 짓들이요? 어머나 어떡해? 얼굴이 새빨개진 그녀가 나오며 몸을 일으키고 나 또한 그녀에 대해서 황당한 이 상황에 갈피를 못 잡고 그 노파 앞에서 등을 돌리고 있었다. 쯧쯧 요즘 것들이랑 하여가 밖에까지 나와서 지랄들이여? 이그 혀를 차며 다시 숲속으로 사라지는 노파가 완전히 몸을 감추고 보이지 않을 때까지 우린 둘 다 말없이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고 잠시 후 눈이 마주쳤을 땐 깔깔거리며 서로가 웃음을 교환하고 있었다. 빠른 걸음으로 그 자리를 피해 약수터의 공터로 나온 우린 아무 일도 없었듯이 각자의 물통을 배낭에 챙겼고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아쉬움만 남겼던 금방정의 일로 모종의 계획과 약속을 은밀히 교환했다. 저기 은정씨 나 내일 모레 화요일날 출근 좀 늦게 해도 되는데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집에서는 일찍 출근하고 나와서 6층으로 내려가면 될 것 같은데 아 그럼 그렇게 하실래요? 현관문 잠궈놓지 않을게요. 그럼 그날 아침에 은정씨 집에서 봅시다. 네 아참 몇 시에 출근하세요? 아침 9시에 집에서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럼 산에서 아파트 단지 내로 내려온 우린 일부러 같이 동으로 들어가질 않았다. 그녀는 경비실 앞에서 슈퍼로 향했고 난 마치 풍선 같은 기분을 가까스로이 감추며 엘리베이터에 몸을 싣고 우리 집 13층에 버튼을 눌렀다. 오로지 그녀 생각으로 달아올라 있는 난 그 이틀이 200년 같았다.
그리고 마누라 몰래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 화요일 아침이 되었고 그 화요일이 바로 오늘이었던 것이었다. 내가 출근 전 아침부터 샤워를 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냥 대충 머리 정도만 감을 뿐, 물론 혹여 그녀가 조금이라도 불쾌한 기분이 들지 않도록 했다. 하품을 하며 아침상을 식탁에 차리고 있는 마누라가 심드렁하게 짓거린다. 오늘 무슨 날이야? 아침부터 샤워하게? 무슨 날은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몸이 찌뿌둥해서 아침밥을 먹는 둥 마는 둥 반찬과 밥이 보이지도 않았다. 오로지 일단은 대충 챙겨서 집에서 나가야 된다는 생각뿐. 다른 나가는 틀리게 밥을 한술 떴으니 양치질을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으나 마누라의 괜한 심을 만들 것 같아 그것만은 하질 않았다. 물론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었겠지만 드디어 마누라의 심드렁한 배웅을 받고 현관문을 나온 난 벅차오르는 짜릿함과 흥분감으로 막 도착한 엘리베이터에 올라섰다. 문이 닫히고 내 딴엔 좀 더 완전 범죄를 누릴 양으로 1층 버튼을 먼저 누른 후 다시 엘리베이터가 10층 정도 내려왔을 때 6층 버튼을 누른 것이었다. 만일에 물론 그런 일도 없겠지만은 마누라가 현관 밖에서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것을 확인한다면 6층에서 사람이 탔다고 생각하지 내가 내렸다는 것을 상상이나 하겠는가. 게다가 곧바로 엘리베이터는 잠시 후 1층을 향해 내려가고 있는데 말이다. 더욱이 다랑스럽게도 중간에 다른 사람은 타지 않았고 아무도 모르게 6층으로 엘리베이터는 나를 은밀히 내려다주는 것이다. 그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흥분 속에서 그녀의 집 605의 현관문의 문고리를 슬그머니 잡아당기자 우리의 산에서의 약속은 일단 서로가 지킨 것이 확인되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내가 현관 안으로 들어온 인기척을 느끼자 그녀가 안방에서 문을 열고 화사한 모습으로 나를 조용히 반기운다. 우린 마주보며 아무 말도 않고 있었지만 감정이 가득한 서로의 눈빛을 vi으며 거리를 좁혀가고 있었다. 화장을 얇게 하고 하늘색 슬립을 입고 있는 그녀가 눈부시게 요임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약간 젖어있는 듯했고 몹시도 사랑스러운 향기를 품고 있었다. 그리고 누가 먼저라고도 할 것 없이 자, 보금자리를 어디로 할까? 호호, 내가 금방 나온 거? 저기 은정씨? 응? 여기에 약초 캐는 할머니 또 올 일 없겠지? 허허허. 내가 잠시 건넨 그 농담에 그녀는 아래에서 자지러질 듯 깔깔거린다. 그러던 중 그녀의 집 거실 현관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흠칫 놀라서 가만히 숨죽이며 있어야 할 여유마저 없게끔 하는 가공할 음성이었다. 문이 열려있네. 안에 있어? 입 바깥으로 소리가 나지 않은 게 다행이었다. 그 소리의 주인공은 나를 기절초풍하게 만드는 목소리 바로 내 마누라였던 거다. 그녀가 그 화장대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다 놀란 나머지 중심을 잃고 헛디딘 손으로 화장대 앞에 진열되어 있는 그녀의 화장품들이 우르르 바닥으로 떨어진다. 그걸 다시 주술 틈도 없었다. 그녀는 안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고 난 오왕장 방 안의 몸을 숨길 곳을 찾다가 그녀의 장롱에서 이불 하나를 꺼냈고 그녀가 황급히 방문을 열고 닫으며 거실로 나가는 순간 점프를 하며 그 이불을 뒤집었었다. 일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한 일이었다. 아, 현관문을 왜 잠그지 않았는지. 난 이불 속에서 마누라가 돌아가고 그녀가 식은땀과 한숨을 내쉬며 다시 방 안으로 들어오는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지옥을 수천 번 다녀온 듯했고 말없이 화장대 앞바닥으로 쏟아져 내린 화장품들을 쭈그려 앉아 다시 주워 올리는 그녀의 뒤에서 그제서야 덮어쓴 이불을 제치며 민망하게 한참을 내려다만 보고 있어야 했다. 그래가지고 그 여자 그렇게 나오더니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 다 당신도 아니 그런 상황이면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가야지. 그래서 나도 바로 나왔어. 내가 손님 왔는데 주책 없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분명 한참을 떠들어대던 마누라는 그니 코까지 골고 있었다. 새벽에 다가오는 시간까지도 내 눈은 어둠 속에서 초롱거리기만 했다. 초롱거리기만 했다. 초롱거리기